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연일 탈당과 신당 창당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꼭 그 22대 총선을 앞두고만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그 전에도 계속 그 총선 때가 되면 이런 일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이준석, 이낙연이라는 그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들이 신당 창당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당층의 비율이 한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원칙과 상식 3명이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미래대연합이라는 아직은 가칭입니다만 이런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설 전까지는 밖에서 몸집을 좀 키우다가 그 다음날 탈당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함께 합당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14일 날 이게 창당을 한다고 그러고요. 미래대연합이. 여기에는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으로 국회의원을 했던 정태근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분과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이분도 이제 정의당 출신인데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이분들이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한 3명, 그리고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 출신 정태근, 또 정의당 국회의원 출신 박원석,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모인다는 거죠. 야, 이것만 봐도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뭐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막 섞어 놓으면은 이 색이 어떤 색이 될까요? 이분들이 기존 정당에서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각각 탈당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뭉친 거잖아요. 이전부터 계속 작업을 좀 해왔다 그래요. 정태근 의원이나 박원석 의원이 밖에서 준비를 해왔고, 원칙과 상식 3명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미래대연합을 14일에 창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뭐 나가면서 뭐 엄청나게 큰 이 욕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해서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탕 정당이다, 민주당이. 그러면서 나는 탈당한다, 이랬어요. 이제 제3지대 신당을 장당해서 총선에 많은 후보들, 대부분의 뭐 지역구의 후보들을 낸다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명칭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앞에는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 미래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 그 정식 당명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단 새로운 미래다 이렇게 붙였고, 저쪽은 미래대연합이다. 다 미래다. 예, 미래. 예, 새미당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16일 오후 2시에 창당 발기인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또 양향자 한국의 희망 이미 다 창당을 끝내고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과 다 함께 가는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정당이라는 게 이념과 철학이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도 정의당도 민주당도 또 뭐 민주당도 아닌 것 같은 민주당도 막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나중에 이게 이제 빅텐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총선이 다가오면 대개 한 20-30%의 컷오프가 있거든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아까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또, 야, 나도 의정활동 할 만큼 했는데 나를 탈락하다니. 그러니까 나는 신당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신당이 그동안 쭉 만들어져 왔어요. 이번 역시 그 범주죠. 뭐 이번이라고 22대 총선 앞두고라고 신당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약간 좀 다른 결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신당이 막 쏟아지는 배경에는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제 이탈을 한다는 거죠. 물론 지지자들은 정치인 보고 따라갑니다. 그 정당의 정강 정책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어떤 그 팬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그 국회의원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속돼 있던 전 당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든 크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뭐 또 혹은 한나라당 이러면 안 바꿨어요, 잘 이걸. 근데 지금은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지지 정당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어요. 또 국민의힘 지지하던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바로 건너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 이상한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표를 흡수하겠다. 이런 전략들이 있죠. 유권자들이 좀 유연해진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기대를 걸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거대 양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신당을 만들어. 그러면은 이게 슈퍼 빅텐트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계속 예전에도 신당이 나와왔지만 슈퍼 빅텐트는 아니었어요. 사실 사라져버렸거든요. 만들었다 사라지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이준석 또 그리고 민주당에서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탈당을 하고 금태섭도 민주당이었고 양양자도 민주당이었고 뭐 이원욱, 조홍천, 뭐 김종민 다 민주당이죠. 사실은 이전에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준석 신당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오는 신당입니다만 그 슈퍼 빅텐트를 이야기했지만 슈퍼 빅텐트가 되려면 그 각 정당이 각 새로운 이제 각 신당이 어떤 접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근데 그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될 것인가? 물론 접점은 아직은 찾아볼 수는 없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함께 손을 잡은다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누가 주도권을 잡아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신당 나올 때는 다 자기가 대장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슈퍼 빅텐트 만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대장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주도권 싸움이 지분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또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정말 난 민주당이 싫고 국민의힘이 싫고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을 비운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양당이 모두 다 컷오프가 많을 거거든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탈락한 인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정의당이 5석이잖아요. 그러면서 기호 3번이거든요. 그러면은 5명이 넘어서면 기호 3번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슈퍼 빅텐트도 가능하다. 그런데 신당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신을 버리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 갈 수 있느냐, 주도권 싸움 하지 않을 것이냐, 지분 싸움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내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선거제가 아직 비례대표 선거요.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준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건 합의제니까. 근데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신당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3당에다 안 찍은다니까요. 만약에 준연동형으로 합의가 안 되면 준연동형으로 그냥 그대로 연동형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고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 만들겠죠. 그러면 신당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신당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신당이 어떤 참신함이라든가 변화, 개혁 이런 것들을 정말 보여주느냐 하는 것들이 관건이지 이게 뭐 몇 명 모여가지고 합종연행해서
반드시 다 되는가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들이 정말 제대로 갈 것이냐. 근데 전 이제 눈길이 가는 게 있잖아요. 뭐 나이라는 게 뭐 중요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나이는 중요하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51년생이에요. 51년생이면 내년이 되면 쉬운 서너 살쯤 됩니다. 일은 갑진년으로 보면 74살이 되겠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갓 40이 되죠. 생각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를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렇게 뭉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도 있고 뭐 좀 사상도 좀 다를 거고 가치관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 위원장은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됐고 저는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냐. 그런 점에서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예, 세대 통합. 70대와 40대가 모이면 세대 통합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정당은 이념과 가치와 철학이 맞아야 되는 거지 뭐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우선 뭐 몸집 불려가지고 뭐 한번 총선에 나가보겠다 이런 것 정도로 현재는 보이거든요. 사실 이낙연 신당은 이준석 신당보다 지지율도 훨씬 떨어져요. 뭐 수치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이준석 신당은 5.7%, 이낙연 신당은 4.3%거든요. 근데 양당 간 연대 또는 합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반대한다가 57.9%예요. 찬성한다는 19.8%.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낙연이 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거의 60%에 가까이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6, 7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이 러브콜을 보내도 상당히 유보적이죠. 좀 더 지켜보겠다. 물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굉장히 유보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준석 신당한테 이낙연 신당하고 합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니까 57.9%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부의 인자였잖아요. 총리였고 당대표였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어떤 분입니까? 국민의힘의 대표였어요. 그러면서 치열하게 싸웠고 이준석 대표의 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그렇게 정말 최일선에서 최전방의 장수가 그러니까 손을 잡을 수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무리 봐도 서로 같은 점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어요. 오직 국회의원 22대 총선에 어떻게 하면 나가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두 분이 뭉친다? 하여튼 뭐 슈퍼 빅 텐트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역할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이 네티즌들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님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뭔 싸움질이냐 그랬고, 청사나님이 윤씨가 바라던 대로 돼가네. 맵님이 다들 개인 욕심이라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척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털털이님이 이 인간들 정권을 뺏기고도 정신 못 차리는구만. 이제 민주당은 사라질 땅이네 그랬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말 위기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좀 빠져나갈 것도 같아요. 이렇게 되면 공관위에서 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공관위가 진짜 공관인가? 물론 이제 막 시작입니다만 적격 부적격 심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물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적격 심사를 봐도 정말 적격인가 싶은 사람들이 들어간 경우도 꽤 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어떤 계파 배려는 없다라고 어저께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이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68석이죠, 현재. 그러면 굉장히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역이 168명이 있고 또 그 한 서너 배에 달하는 입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개 한 지역구마다 서너 명씩 뭐 여기 붙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뭐 3명은 붙겠죠. 3명 정도는 붙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 전에 다 이제 커트를 해내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국민 참여 방식을 이번 총선에 도입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은 당원 50%, 국민 50% 해가지고 50대 50 공천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혁파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 공천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뭐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게 가능할 것인지, 또 당원들의 반발은 어디까지일지, 이런 걸 봐야 될 겁니다. 공관위가 한 거 보니까 적격자가 정말 적격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부적격자가 정말 부적격자인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이런 불신을 먼저 없애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그 15명 중에 공관위원 중에 3명을 제외하고는 다 외부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또 뭐 옛날에 민주당 지지세 일색이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 공관위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다. 용산에서 몇십 명 그냥 낙하산 태워서 내리고 검찰 몇 명 막 몇십 명 내리고 한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는 없죠. 국민의힘 아니 민주당마저도 공정한 공천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나 소나 똑같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공관위원장이 친명 비명은 없다고 했지만 탈락자가 의혹을 갖지 않도록 공관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으면 이 공정 정부를 내세웠다가 불공정 정부로 간 윤석열 정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민주당도 이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기는 전략을 써야 되잖아요. 이기는 전략이 뭡니까? 국민들한테 무슨 돈 퍼준다고 이깁니까? 돈 퍼줄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천부터 공정해야 된다니까요. 목표는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어야 한다니까요. 대선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 누구라고 쳐내고 또 누구라고 봐주고 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요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바본지 아세요? 다 보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서 됐네. 쟤는 어떻게 됐네. 다 압니다. 뭐 그런 것들 뭐 높으신 분들이니까 더 잘 알겠죠. 큰 정치 하시는 분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아실 테니까 사심을 버리고 공천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의힘에 이길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지 않으면 폭망한다. 지금 보세요. 민주당 다들 나가잖아요.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세우는 이유가 1인 정당이니 팽덤 정치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도부가. 그리고 공관위가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서 더 이상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예.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은 뭐 정치라는 게 온갖 협잡과 뭐 야가 밤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지만 그래도 유권자가 봤을 때 그래도 공정하구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